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기 공영주차장인데요. 아, 그럼 이 옆에 차를 못 대잖아요. 아, 이거,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로막아 놨어요. 예, 못 나가게. 그리고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었는데요. 이걸 뺐어요. 가보니 나중에 그 다음날 가보니 이 차가 없어졌어요. 나갔어요. 힘들게 나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전화번호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요 차 운전자가 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만나자요.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만남 장소를 지구대 앞으로 했어요. 지구대. 그러니까 조금 만일의 사태에서 대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일 가까운 데가 만남 장소 거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만나면서 네, 휴대전화에 녹화 기능 켰는지 녹음 기능 켰는지 대화 내용이 녹음되게 딱 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대에 CCTV하고 저희가 그걸 맞춰서 이제 싱크로를 맞춘 거예요. 자, 보시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 저 자꾸 딱 올리고 딱, 네. 좀 뭐 하는 건데? 좀 엄마로 와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아, 경찰 가라, 이 개새끼야, 가라고. 와봐라, 니 와봐라. 이 새끼가 이 개새끼가 해봐라, 이 새끼야. 엄마에 틱틱하고 이 새끼야. 뭐라는 이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아이 새끼가 앉아서 앉아서 얘기해봐. 아 뭐라고 이 새끼가. 아, 힘들어. 앉아서 얘기해봐.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마 괜찮아 시골이래. 천천히 얘기해. 내가 어제요. 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제요. 내가 주차해놓은 것 때문에요. 아, 이와 관련해서요. 제 차는 모닝이고요. 저는 25살, 상대방은 27살입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부터 했습니다. 진단서 끊었나 했더니, 아유,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돈도 없고요. 상해 진단서, 저 발급하려면 10만 원 달라고 그랬걸요? 지금 좀 올랐나요? 일반 진단서는 10,000원인데 상해 진단서는 비쌉니다. 그래서, 근데 상해 진단서 없어도 돼요. 일반 진단서 제출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여하튼 상해 진단서 발급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을 입건됐습니다. 아니 이게 맞으면은 멱살 잡히면은 병원에 가면 여기 흔적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주 진단 나오죠. 그래서 단순 폭행이래요. 이 사건 저런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도 민폐 끼치는 게 눈에 예상돼서 저도 일부러 그렇게 딱 가로막은 거 맞아요. 참교육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전화번호 없었고 다음날 다시 아침에 넣었습니다. 상대 전화번호가 아니라 내 전화번호 얘기군요. 상대편한테 전화번호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전화번호를 처음에는 일부러 나한테 전화 못 오게 하려고 다음날 다시 갖다 뒀어요. 그 차 없을 때. 미리 녹음하게 된 이유는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하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녹음했고요. 보배드림에 올렸는데요. 음성 변조 안 된 아까 그거 내용을요. 저는 음성 변조를 확실하게 했잖아요. 근데 상대편 목소리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자기 주변 사람들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음성 변조 안 하고 올렸고요. 자동차 번호판도 안 가리고 올렸어요. 이런. 어쩌다 형이라고 고칭하게 됐나요? 예, 요 얘기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형님, 정말 합의 안 하실 건지요? 아직 검사 처분 안 났는데 합의만 하면 처벌 아예 안 받고 벌금 선고나면 확정받고 민사소송 진행하겠습니다. 50만 원에 합의해달라고 그랬는데 상대 측에서 형 변호사 가지 말란다. 50이라도 합의하지 말란다. 그러니까 폭행당한 사람은 50만 원 주면은 그냥 없던 걸로 해주려고 그랬대요. 상해 진단서 있으면은 합의하도록 처벌받아요. 하지만 단순 폭행은 합의만 되면은 처벌 안 받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공소권 없음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예요. 근데 변호사가 하지 말래. 나도 네 때문에 피해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도 고소했고 서로 풀 거면 니도 형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배드림에 그 통화 내용 녹음한 거를 음성 변조하지 그대로 올린 거. 그다음에 그 번호판 안 가리고 올려놓은 거.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방해까지는 아니고 명예훼손은 됩니다. 예. 그럼 명예훼손으로 너도 처벌받는데 너도 합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둘이 똑같으니까 합의하지 말래.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했대요. 조만간 연락 갈 거다. 경찰서에서 하고 니도 조사 받아보고 이야기하자. 너도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너도 조사 받아보고 얘기하자. 검찰은 형도 고소했다고 얘기했다.
검찰에 나도 고소했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형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응, 너도 생각 잘해봐. 네가 SNS 올리는 바람에 형도 피해가 크고 아직까지도 차도 안 타고 다닌다. 합의를 서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봐. 명예훼손 맞습니다. 폭행 맞고요. 명예훼손 맞아요. 폭행도 처벌 대상이고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둘 다 합의만 하면 처벌 안 해요. 반의사불벌죄예요. 지금 상대 측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형이라고 얘기했나? 어쩌다 형이라고 부르게 됐나? 그랬더니 저는 25살이고 체격이 작은 편이에요. 상대는 체격이 커요. 온몸에 문신도 있어요. 무서워서 형이라고 부른 겁니다. 사건 발생 2달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상대가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겁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했다는 그런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전화 온 내용을 같이 들어보시죠. 그래 벌금 나오겠지. 그 머리끄댕이 잡은 거 그 벌금 기껏해야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오겠지. 진짜 많이 해봐야 100만 원 나오겠지. 예. 상대가 그래 나 벌금 50만 원 100만 원이니까 너랑 합의 안 해.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이 나보고 처음에는 50만 원 주면 합의하려고 그랬는데 합의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도 명예훼손도 고소할 거야. 그 나는 어차피 벌금으로 끝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합의해 줄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검사님 저 사람이 법을 저렇게 우습게 합니다라고 이 녹음된 내용을 검사한테 제출했어요. 원래 이 폭행은요 처벌이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저 정도면 50만에서 100만 원이 맞긴 맞아요. 네. 폭행 자체가 처벌이 얼마 안 되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진짜 그 처벌이 다치게 한 거하고 단순한 폭행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했으면 처벌이 무겁지만 단순 폭행은 처벌이 무겁지 않아요. 지금 지난번에 방송한 지 7월 말경에 방송했었죠. 한 달 반 이상 지났는데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서로 좋게 끝내세요. 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이쪽도 또 벌금 내야 될 테니까요. 서로 그냥 저쪽에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합의금 주고 서로 없던 걸로 하고 고소 안 하고 이렇게 끝나면 서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이 피해자분은요. 경찰에서 나는 진짜 무서워갖고 진짜 본인은 맞아 죽을 뻔했다는 그 정도 무서웠다는 거죠. 근데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저 사람은 좀 빨리 제지하지 않고 그래서 지구대가 너무 이건 업무를 태만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구대 그쪽에 좀 누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좀 그런 쪽으로 저한테 질문하셨길래 글쎄요. 저는 경찰관이 오히려 막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난동을 부리면은 제압을 해야 되지만은 들어올 때 이렇게 좀 험악했지만은 일단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앉으라 그러고 진정시키고 그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말고요. 자, 폭행 진단서는 없어요. 나 벌금 50 내지 100만 원 나오겠지. 예. 그리고 나도 너 명예훼손 고소할 거야. 그 다음에 지나간 한 달 반 동안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예. 둘 다 서로 좋게 합의해서 합의만 되면 처벌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소권 없으면. 둘 다 공소권 없으면 끝났을 것이다. 폭행 가해자는 벌금 50에서 100만 원을 약식 기소됐을 것이다. 폭행 가해자는 불구속 구공판 됐을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 시작. 둘 다 서로 좋게 합의해서 끝났을 것이다. 예. 서로 좋게 합의해서 둘 다 공소권 없으면 끝났을 것이다. 해피엔딩이다가 46%. 폭행 가해자가 그래 해봤자 뭐 50이나 100만원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벌금 50에서 100만 원 사이로 약식 기소됐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폭행 가해자 괘씸한데 검사한테 50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가? 그래? 너 한번 혼나봐. 너 재판 받아봐. 불구속 구공판 됐을 것이다. 불구속 구공판 됐을 것에서 3번이 38%입니다. 예, 해피엔딩 46%, 벌금형으로 끝났다 16%, 재판받아야 된다 38%.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예. 9월 12일 날 불구속 구공판 재판받아야 됩니다. 넷 중에 하나죠. 하나, 실형. 둘, 집행유예. 셋, 벌금. 넷, 싹싹 빌고 합의해서 공소기각. 어떻게 될까요? 저 폭행 가한 사람이 같이 명예훼손으로 같이 고소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리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예. 명예훼손을 고소하면은 이 제보자는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벌금. 근데 이 제보자 벌금 50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불구속 구금 판될 사건은 아니에요. 상대가 싹싹 빌고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 절대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합의해서 공소기각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판사가 올 때도 그래 벌금 50에서 100만 원이지. 아니면 너 좀 괘씸해 좀 더 내. 벌금 100에서 200만 원이지. 아니면은 실형 위험성도 배제 못합니다. 파출소 가서 경찰관이 보는 데서 나 징역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어보죠.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대바람 이 새끼야 정말 찝찝하고 씹새끼가 뭐라는 씹새끼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씹새끼가 앉아서 얘기해봐요. 아 뭐라고 이 씹새끼가 힘들어. 앉아서 얘기해봐요. 잠깐 일로 와 마 괜찮은데 씹거리가 있다 앉아 예. 징역 무선주라네. 네, 무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요런 얘기. 요거. 판사가, 그래, 징역이 무서운 줄 보여줄게. 실형 선고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나오는지. 물론 제보자도 명예훼손도 고소당해서 벌금 낼 각오는 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기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0070, 16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